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이 가능합니까? 헌법과 법률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십니다. 네,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움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어떤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죠.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다 비어 있잖아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무속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시간 끌기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떤 자는 올해가 뭐 운이 좋으니까 올해 계엄을 해야 한다고 뭐 이렇게 해서 올해 계엄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내년엔 뭐 또 운이 좋아지고 뭐 이런 알 수 없는 뭐 설들이 계속해서 난무하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믿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헌법재판관 2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좀 늦추면 정말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같이 믿는 것인지 그 주술적인 어떤 그런 것을 그래서 지금 위법 불법한 비상계엄이라고 얘기했던 그 윤석열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십니까? 제가 위원님들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심정을 묻습니다. 코멘트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참석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플랜카드 길 가다가 보면 저는 정말 기함을 합니다. 이게 마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 그러는 플랜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이것이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었고 야당이 그런 책임을 지운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랜카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0.73% 차이로 당선이 되고 나서 야당과 협치를 했는지 야당을 과연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했는지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만 몰두했던 검찰을 동원한 수사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총선의 결과 민심이 확인이 됐었죠. 그런데 야당이 어떻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제도가. 그렇죠? 인정합니까?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논쟁하고 대결하고 타협하고 그것이 시간이 가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인권에 부합하고 가장 발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야당한테 서로 대화를 해보지도 않고 그렇죠. 대화하지도 않고 야당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의사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면서 전공이 사직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해볼 생각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계엄을 선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재승 교수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디 제가 토론회 같은 데서 한 말을 제가 들은 건데요. 야당과의 정치가 귀찮다고 의사들을 설득하기 싫다고 세상을 작두에 올릴 수는 없다. 전시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정치에서 대화 타협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판을 깨버린 일을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내란 행위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